해외 취업에서 좋은 거 정말 딱 하나만 뽑으라고 하면은 그게 없으면 정말 어려워요. 그때가 사실 가장 힘들어요. 해외에서 일할 때 진짜 이것만큼은 너무너무 좋았다. 막 딱 한 가지 꼽으라면 혹시 꼽으실 수 있으세요? 사실 좋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딱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은 나이인 것 같아요. 나이. 아, 나이에 대한 불이익이나 나이가 많아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한국에서 나이가 많아서 20대 후반만 돼도요. 나이 많다고 하시거든요. 학생분들. 아, 제가 나이가 아니, 많아서. 학생들은 20대, 한 25, 6만 돼도, 아, 자긴 지금 늦어가지고 친구들 다 취업했는데 한국 가서 빨리 해야 된다, 이러고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근데 예. 저도 어렸을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네. 한국 사회에 있다 보니. 근데 100세 맞아요. 인생을 이야기하는 지금 시점에서 30대라는 거는 사실 반도 안 온 거잖아요.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한국은 나이 때문에 이제 그 부담감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취업에서 좋은 것 정말 딱 하나만 뽑으라고 하면은 저는 나이라고 들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내가 지금 이 일을 해도 내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나이가 되게 다양한 걸 보거든요. 같은 업무인데 저도 제가 일을 할 때 보면은 같은 업무, 나랑 동일한 비슷한 업무를 하는 사람이 20대, 30대, 40대, 50대 다 있었어요. 업무로 나눠지기 때문에 수평 음,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나이랑 상관이 없는 거죠. 내가 이 일을 50대 하고 싶으면 50대 할 수 있는 거고 이 일을 20대 할 수 있으면 20대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수직 관계도 있긴 있지만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학생분한테 질문 받은 게 있는데, 외국 공고를 보면은 경력직들 뽑는 게 되게 많이 보이는데, 네. 신입도 채용을 하나요? 이런 질문 주셨어요. 근데 당연히 신입도 있죠. 그럼 신입들은 어디 가서 일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때가 사실 가장 힘들어요. 노력이나 시간이나 이런 걸 대비해서 생각을 한다면 신입 때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근데 해외 취업도요. 첫 번째가 제일 힘들거든요. 첫 번째 이제 해외 취업에 합격을 하면 두 번째는 훨씬 쉽고요. 세 번째는 더 쉽고요. 어, 그런데 그럼 신입들은 어떻게 갈 수가 있느냐? 두 가지가 있어요. 채용 공고에서 신입을 뽑는다고 딱 말을 하는 곳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바로 졸업한 거나 졸업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 명시를 한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에 정말 신입을 뽑는 거죠. 근데 이런 채용 공고는 많지는 않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 이제 신입을 뽑을 때 이렇게 적은 경력이 명시된 곳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1년 정도? 그게 가장 적은 음, 경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1년 정도? 그런데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이것들을 먼저 생각을 하고 경력을 좀 음, 쌓아 놓으셔야 돼요. 특히 인턴십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대외 활동들 혹은 내가 아주 중요하게 했던 프로젝트들 그냥 학생들끼리 모여서 하는 프로젝트 말고 예를 들어서 회사를 돕는 프로젝트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어떤 마케팅 리서치인데 그 리서치가 어떤 뭐 기관에서 활용되는 그런 뭐 리서치를 했다든지 그런 것들이 또 경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입 같은 경우 아주 적은 경력들 혹은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프로젝트들, 뭐 봉사활동들, 대외활동 이런 것들을 잘 다져 놓으셔야 돼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나를 보여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해외 수다톡 말고 또 외국계 수다톡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정말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외국계를 가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 같은 음. 케이스가 그렇게 대외 활동만 가지고 그거를 경력화를 잘 해서 그거로 이제 나의 스토리를 만드는 거죠. 그런 케이스로 가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정말 어려워요. 좋은 학교 나오고, 학점도 되게 좋아요. 그런데 학교 생활할 때, 활동했던 게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이런 분들이 사실 더 어렵거든요. 영어도 되고, 유학도 음, 다녀오시고 했는데도 그런 분들이 훨씬 더 어려워요. 근데 뭐 아르바이트가 됐던, 뭐가 됐던 어떤 조금이라도 한 게 있다라고 하면, 내가 가고자 하는 그 포지션이나 분야 쪽으로 이렇게 경력할 수 있는 분들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신입직으로 될 때 유리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밴쿠버에 무역 사무 관련 취업소가 많은지 궁금합니다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밴쿠버에 살고 제 백그라운드 중에 하나가 무역이어서 이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밴쿠버뿐만이 아니고 항구 도시들이 있어요. 근데 큰 도시들이, 항구 도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살았던 곳을 뽑는다면 뉴욕도 항구 도시고, 그리고 밴쿠버도 항구 도시고, 샌프란시스코도 항구 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도시들은 그런 무역과 관련된 그런 그 분야들, 들이 뭐 물류, 유통, 무역, 이런 부분들, 들 인더스트리가 다 형성이 되어 있고 그런 수요들이 있는 것이죠. 네. 우리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거는 거의 다 다룬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네. 근데 얼마나 그게 잘 남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이번엔 또 이렇게 한번 해보고 또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소재거리나 뭐 이런 거 있거나 아니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앞으로도 네. 네. 그리고 이거를 이제 궁금하신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문의를 할 수 있잖아요. 아까 그런 비자 같은 뭐 호합 비자 이런 거 검색하다가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영상 올릴 때 유학원 그 홈페이지를 같이 넣어 드릴게요.